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슈 논평 오늘 시간에는 쿠바 공산당의 변화를 바라보는 김정은의 불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이었죠. 쿠바 공산당은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평의회를 열고 새로운 평의회 의장으로서 전에 카스트로의 형제가 아닌 미켈 디아스 카넬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지금까지 거부해오던 사적 소유제를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가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북한은 북한의 고위층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 오늘 준비된 자료 화면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지난 8월 19일에 쿠바 공산당이 개최한 국가평의회 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든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쿠바의 새로운 헌법 토의를 승인하고 쿠바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실용적이며 그리고 책임적인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일치한 찬동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요? 카스트로나 그의 동생인 피델 카스트로나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아니고 바로 새로운 인물인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피델 카스트로는 1959년 1월에 게릴라 이 투쟁을 통해서 친미 독재 정권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주의 쿠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로부터 59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 피델 카스트로가 만든 사회주의 그리고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세습을 했던 바로 그 59년간의 사회주의 체제는 종식을 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이제 그 59년 동안 쿠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년 1월 이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는 바로 이제 그 총리로 취임했죠. 여긴 대통령제는 아니고요. 국가평의회 의장, 그리고 공산당 총비서, 그리고 국방위의 위원장, 그리고 총리직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피델이 59년부터 잡게 됐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 반미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이 바로 코앞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아주 미국의 위협적인 그런 쿠바로 거듭나게 됐죠. 그는 우선 1961년 정권을 잡자 1961년 1월에 미국계 대기업들을 쿠바 땅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교 관계를 단절하고 그리고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취임하고 50년 넘게 철권 통치를 해왔죠. 그러다가 그는 뜻하지 않는 건강상 문제 측면에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생애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 피델 카스트로는 2006년 7월에 동생인 라울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하게 되죠. 물론 이것은 자식에게 넘겨준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없느냐? 아닙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어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델 카스트로는 이 왕조 세습과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껏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특히 그는 김일성까지도 비판을 했는데요. 김일성의 그 업적도 치하했지만 그가 가장 남긴 김일성이 공산당 역사에서 남긴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은 바로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했다라고 직시적으로 그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형하고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좀 온유하면서도 미국하고 척을 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쿠바와 미국 사이의 관계를 유연성 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기질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정정치를 하고 있는 형 피델 카스트로의 조언을 받으면서 점차점차 미국과의 그 화해무드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4년 12월에는 미국과
쿠바가 35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이뤄내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2년 전 2016년 11월에 피델은 노환으로 사망을 했죠. 그 이후에 동생 라울 카스트로는 형이 가졌던 모든 권력의 최정점을 끌어안고 극단적인 이 정치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그 한계, 쿠바에 근면하고 그리고 매우 성격이 활달하고 이 정열적인 이 민족의 배고픔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죠. 결국은 라울 카스트로는 이 중병에 들면서 권력을 카넬에게, 라울은 아직은 생존하고 있고 그는 여전히 국방위원장, 즉 군 통수권은 우연히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약한 정도의 섭정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카넬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바로 쿠바는 그 세속적이며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점차 효율적이며 또 그리고 실익적이며 실용적이며 그리고 국민을 책임지는 이런 정치를 표방하면서 이 쿠바 사회를 적극적으로 뜯어 고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적 그리고 친시장경제적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난 8월 19일에 그들이 가졌던 국가평의회에서 아주 본격적인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 국가평의회에서는 대의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새로운 헌법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쿠바 인구가 1,400만이고요. 그리고 쿠바에서 미국이라든지 등 세계 각지에 나간 망명자들 14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카넬 평의회장은 망명자를 포함해서 쿠바 전 국민이 여기에 참가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이 망명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헌법 토의에 다 참가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토론을 마칩니다. 그냥 한번 너 읽어봐라 해가지고 그래서 방치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쿠바 모든 국민들이 다 읽어보고 자기 자세로 자기 그 의견들에 대해서 다 필요가 하더라고. 그것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11월에 있을 이 국가평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헌법이 채택되는 과정도 이렇게 민주주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정말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질서도 수립되지 않은 이런 쿠바에서의 이런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헌법에 따르면 5년제의 대통령 단임제를 내놨습니다. 한 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중임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이 공산당 최고 권력을 종신토록 해먹는 이걸 완전히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당제를 근본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런 조치, 그리고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이 모든 조항들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국가평의회, 국회와 같습니다. 이 국회를 360일 돌아가는 그런 국회로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동안 정말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고 있던 사적 소유권, 이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결국은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가 라기보다는 보통의 국가로 환골탈퇴하는, 그래 쿠바 국민들이 그런 의지와 열망이 그대로 새로운 헌법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물론 11월 중순에 최종적으로 채택되게 될 쿠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에는 앞서서 제 언급한 내용들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일부는 삭제될지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그런 국민적 열망만 보아도
막스 레닌주와 같은 그런 공상적인 이념에서 벗어나 그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이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를 아마 만들어낼 것으로 세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바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국 등 서방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까지도 적극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엄청 이제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촌에서 오직 한 나라, 즉 북한만이 쿠바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고 또 쿠바의 이런 변화가 북한 내 간부들, 주민들의 의식 속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전전긍긍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김정은이 지금 당황해 나고 참담해 놨는가? 바로 이 8월 19일 이 평의의 보도문이 나오자 김정은은 당 고위 대표단을 쿠바에 보내서 쿠바 공산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김정은의 어떤 입장이라고 옳은 소리를 되추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즉시 해외 전체 기관장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15일째 강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간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주간에 이 긴급 강연회를 벌려놓았습니다. 이 강연회에서는 쿠바마저도 사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자본주의로 복귀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이것은 사회주의를 제대로 모르는 그 작자들의 못된 행위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런 변화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오직 김일성이 개척한 주체조선의 사회주의 위협, 김일성주의를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이 사회주의를 지키는 원칙, 또 사회주의를 지키는 자신들의 어떤 긍지와 행복이라 하면서 자기들은 추호도 변할 뜻이 없음을 강조하고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한편 국가 보위성과 그리고 인민군의 보위사령부를 총동원해서 간부들과 또 장령들 그리고 중요한 측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혹독하게 이제 살피면서 심리적으로 동요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잡아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문제시하고 강제 철저시키고 추방시키고 라는 아주 본격적인 새로운 폭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쿠바의 변화와 여기에 지금 당황해 난 김정은 이 두 꼴을 비교해 보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생각됩니다. 쿠바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시사점은 첫째는 이 쿠바의 이런 변화는 물론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본선적인 그 문제점들이 드디어 드러나가지고 쿠바마저도 한골탈퇴하는 그런 결과이겠지만 이것은 미국의 오랫동안의 경제봉쇄와 그리고 변화의 노력이 가져온 성공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이 쿠바로부터 140만 명의 쿠바인들을 미국으로 이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쿠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국 땅에는 쿠바 임시 그 정부도 섰고요. 또 쿠바 사람들이 쿠바를 사회주의에서부터 다시 자본주의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 또 지원을 주었죠. 쿠바의 이런 그 변화가 피델 카스트로 또 라울 카스트로의 건강에 있다면 쿠바의 이런 변화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한테는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자유북한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남북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쿠바의 사태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청와대와 통일부를 탄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춤을 추고 있으며 또 북한과 노닥거리고 있으며 이 변화된 북한과 아주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이런 북한 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쿠바의 실태가 본 것처럼
무엇이 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바처럼 장기 독재자 그리고 철권 통치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헌법이나 또 기타 제도적인 그 고침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그 가졌던 그런 침략적 야욕과 대남 공작 이 모든 장치들과 또 그런 이념들 다 버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을 바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북한,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북한, 말만 바르고 그리고 제스처만 다루는 북한을 가지고 우리가 변했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우리 스스로가 춤을 추고 그런 악마들과 논의닥거리는 오늘의 이 사태는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시간 쿠바의 새로운 변화, 김정은의 당황망조에 난 김정은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북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자라고 하는 측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